안녕하세요. 다리미 패밀리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백지연의 반격이 시작되었네요. 아버지 백곰에게 물려받은 불같은 성격 때문에 백지연은 한 번 해야겠다 생각하면 두 번 생각해볼 것 없이 바로 저질러야 속이 풀리는 스타일인데요. 지승돈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아들까지 있다는데 큰 실망을 한 데다 서강주를 회사에서 내쫓은 데 너무도 화가 나서 백지연은 마구 서둘러 이혼을 감행했었죠. 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한편 지승돈이 자신을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죠. 지승돈은 기다렸다는 듯이 친아들 차태웅을 집에 데려다 놓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를 놓고 보면 지승돈의 그런 행동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왜냐면 차태웅을 집으로만 불러들인 게 아니라 서강주의 상무 자리까지 선뜻 내준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로 잰 듯이 정확하고 규율규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서 정작 차태웅에게 내준 상무 자리는 공채가 아닌 특별 채용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것이었죠. 당연히 회사에는 차태웅이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소문이 나고 이제부터 실세로 여겨질 상황인데요. 더구나 헬스센터 사우나실에서 서강주가 앉던 자리에 차태웅을 앉혀놓고는 그곳을 들어서는 서강주에게 지승돈이 했던 말이 정말 충격이었네요. 너 아직도 여기 다니냐? 이 말은 이제 회사도 안 다니고 돈벌이도 현찮은데 이런 고급 헬스센터는 그만두어야 하지 않냐? 이런 뜻의 말을 빙빙 둘러서 하는 것인데요. 서강주는 아직 월말까지 기간이 남아서 헬스하러 왔다고까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었네요. 바보같이 착한 서강주는 하필 그런 타이밍에 지승돈에 대한 호칭을 여전히 아버지로 불러도 되냐고 주뼛거리며 물었습니다. 지승돈은 뜬금없다는 눈빛으로 스스로 잘 알지 않냐고 자신이 알아서 하면 될 걸 그런 걸 왜 묻냐는 식으로 말을 마무리했는데요. 지승돈의 대답을 들은 서강주의 실망된 모습을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서강주는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15살의 엄마가 지승돈과 결혼해서 그렇게도 지승돈을 아버지로 좋아하면서 성장했는데요. 15년을 부자지간으로 산 관계라면 피가 섞였든 아니든 그동안 쌓은 정이 얼마나 클 텐데 지승돈은 차태웅에게 보란듯이 서강주에게 너무도 냉정한 모습을 보였네요. 무슨 소리냐? 한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란다. 당연히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이런 말 한마디가 그렇게나 어려웠던 것일까요? 그랬던 지승돈이었기 때문에 오늘 백지연에게 마구 당하는 모습이 한편은 속이 시원하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단단함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던 지승돈이 백지연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장면도 한편 재미가 있었고요. 그걸 듣고 있는 차태웅의 모습은 여전히 짠함을 주기는 했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서강주에는 비할 바 없이 더 안타깝고 불쌍한 인물이긴 하지만 서강주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하지만 차태웅이 지승돈의 친아들이라는 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부터 서강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잃었기 때문에 차태웅과 서강주의 팽팽한 기싸움에 차태웅 편만을 들어줄 수는 없겠네요. 아마 지승돈의 깐깐함과 철벽 같은 모습이 차태웅에게서도 보여지기 때문 같은데요. 서강주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이가 되도록 돈 버는 일에 전력을 쏟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홀로 툭 떨어져 나온 상황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입장에 온 것인데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으니 서강주가 차린 서강어페럴은 머지않아 아주 큰 사업체로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마도 마지막에는 서강주와 차태웅이 사업 경쟁으로 서로 맞붙는 상황이 재미있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가장 다행인 건 서강주가 모든 걸 다 잃었다지만 대신 다리미를 얻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제일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리미는 8년 전 둘이서 하룻밤을 보낸 뒤 서강주가 사귀자고 해서 오래오래 연락을 기다렸다고 했죠. 서강주 역시 그걸 잊었던 건 아니지만 곧바로 입대를 해야 했고 복귀해서는 바로 유학을 가느라 다리미한테 연락을 할 수 없었던 건데요. 그때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지금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중이라 두 사람의 알콩달콩 티키타카가 너무도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침대 아래 깔려있는 62억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백지연은 기절초풍을 하고 쓰러지게 될 텐데요. 오늘 갑자기 서강주의 방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함께 있던 다리미가 들키면 어쩌나 가슴이 조마조마했었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지연은 한번 꽂히면 물불안 가리는 성격입니다. 다리미와 서강주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되면 벼락같이 화를 낼게 뻔한 일인데요. 더구나 지금 이무림이 100억의 비밀을 다 알게 되었죠. 지폐에 일련 번호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다 알아버린 상태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돈이 자신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러브캐피탈 사람들 이야기가 진짠지 아닌지는 바로 확인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무림이 그 지폐를 확인하고 나서야 모든 걸 알게 된다는 설정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무림은 이미 25회의 청렴 세탁소를 찾아가 엄마 고봉이한테 의학산에서 주운 단추를 돌려주었었죠. 돌려주고 나오면서 혼자 독백했던 말 기억하실 텐데요. 이무림은 마음속으로 엄마를 부르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 단추를 옷에 달라고 했죠. 자신의 말에 겁을 먹거나 해서 다른 어떤 일도 벌이지 말라고요. 이미 이무림이 거의 100%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단추라는 증거물을 치우는 차원에서 가져다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었네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래저래 퍼즐을 맞춰보니 자신 가족과 연결되었었다. 이런 스토리는 결국 단추를 가지고 가서 엄마 고봉이를 떠본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무림은 고봉이에게 단추를 건넨 후 집에 간다면서 밖으로 나가선 바로 돌아가지 않고 골목이 쪽에 서서 고봉이를 지켜보고 있었죠. 이무림이 건네준 단추 때문에 고봉이는 정말 너무 놀라서 바로 그 옷과 단추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침대 지폐 사진들을 모두 삭제까지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무림이 자신의 가족인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입장에 이제부터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그 부분이 관건이네요. 이무림 역시 사람의 유형을 나누어 보자면 지승돈이나 차태훈 같은 스타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는 가정의 맏아들로 가난하게 어렵게 살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건 알지만 다리미 눈 때문에 8억이 든다고 했을 때 보여준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요.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 자신은 할 게 없다고 소리치던 이무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없어 평생 남의 도움으로 생을 이어나가야 할 여동생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심, 가슴 아픔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어쩌면 이무림과 다리미가 친형제가 아닌 게 아닌가 이상한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참고로 한다면 이무림이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가족을 모두 위기에 빠뜨리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 100억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그것을 훔쳐서 가져간 사람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양길순인데요. 양길순이 땅에 묻어놓은 걸 고봉이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져온 것이긴 하지만 그걸 다시 꺼내서 다리미 서강주에게 가져다 주었었죠. 물론 100억이 62억으로 되긴 했지만 30억은 태워져 버렸고 실제 쓴 돈은 다리미 눈 때문에 쓴 8억입니다. 물론 지금 다리미 이모 이미연이 도둑고양이처럼 살짝살짝 훔쳐나가 지하철 보관소에 숨겨놓고 있긴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남은 62억은 국고로 회수가 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100억이 백지연의 아버지 백곰의 것이긴 하지만 백지연은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금고에 지폐로 꼭꼭 숨겨놓고는 법적으로 제한이 풀리는 15년을 기다렸던 건데요. 숨겨놓았던 죄까지 합치면 원금에 세금까지 얹어서 국가에 모두 내야 하는 상태인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리미 가족이 그걸 마음대로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필요했던 8억을 제외하고는 대상이 누가 되었든 그건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맞는데요. 아마도 이 복잡한 문제가 풀리면서 남은 수십억은 모두 국고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숨겨놓았던 것인데 백지연에게 모두 돌려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8억으로 앞을 볼 수 없던 다리미의 눈이 정상이 되었다는 게 너무도 다행 중 다행인 일입니다. 눈이 보이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서강주와 이렇게 서로 좋아한다는 표현도 하면서 알콩달콩 달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죠. 이런 다리미의 힘 때문에 세상에 버려진 것 같던 서강주는 서강어페러를 아주 큰 사업체로 키우게 될 텐데요. 서강주가 얼마 전 지승돈에게 말했었죠. 자신이 지승돈의 친아들보다 더 진짜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겠다고요. 사업을 크게 일으켜 보여줄 거라고요. 사실 자신을 버리다시피 한 아버지한테 왜 서강주가 저런 말을 하는가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살펴보면 서강주는 정말 진심으로 지승돈을 자신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사랑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요. 아마도 머지않아 지승돈이 그런 마음을 후회하고 뉘우치며 서강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여야죠. 자신을 세상의 전부로 알고 믿고 따르던 그 초롱초롱한 눈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승돈과 백지연이 재결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승돈과 고봉이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결합하는 일도 녹록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서강주와 이다림 그리고 고봉이와 지승돈 이렇게 짝이 이어진 행복한 결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리미 패밀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